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아이템 10 가겠습니다. 객체 래퍼 타입 피하기입니다. 길본형들에 대한 7가지 타입이 있다. 스트링 넘버 불리언 널은 자바스크립트 초창기부터 존재했으며 심벌 기본형은 2015에 추가되었고 비긴트는 최종 확정 단계에 있다. 이미 최종 확정이 되었죠? 옛날에 쓰셨나봐요. 기본형들은 불변이며 메소드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객체가 구별된다. 그런데 기본형이 스트링인 경우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노드 명령이 나오네요. 노드에서 해봐야겠네. 프리미티브 캐릭터 at 3은 입니다. 하지만 사실 캐릭터 at은 스트링 메서드가 아니며 스트링을 사용할 때 자바스크립트 내부적으로 많은 동작이 일어난다. 스트링 기본형에는 메서드가 없지만 자바스크립트에는 메서드를 가지는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트링 객체 타입이 정의되어 있다. 자바스크립트는 기본형과 객체 타입을 서로 자유롭게 변합니다. 스트링 기본형의 캐릭터 at 같은 메서드를 사용할 때 자바스크립트 기본형을 스트링 객체로 랩핑하고 메소드를 호출하고 마지막에 랩핑한 객체를 버립니다. 스트링 프로토타입을 몽키 배치한 다음에 앞서 설명한 내부적인 동작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Don't do this. 써있고 58페이지. 오리지널 캐릭터잇이란 걸로 스트링 프로토타입 캐릭터잇을 가져와 놓고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캐릭터잇을 덮어 씌워서 콘솔로 출력을 해주고 나서 그냥 원래 기본 동작 하게끔 이러고선 출력을 해보자. 네. 스타트 ch02의 10에 있는 02.ts 여기 없어야겠지? 어? 없은 여기가 01이구나. 네, 01.ts 실행해 보면 뭐야? 01.js인데? 네, js. 네, 스트링 프리미티브 오브젝트 3 나오고 밑에 m이 다시 나오는 게 보이죠? 여기서 this가 스트링이라고 하는 객체에 랩핑된 프리미티브이고 타입은 오브젝트로 잡히고 포지션은 3이다. 네, 요거 꺼야 되는데 알람 끄기. 네. 네, 그래서 메소드 내의 디스는 스트링 기본형이 아닌 스트링 객체 래퍼입니다. 스트링 객체를 직접 생성할 수도 있으며 네, 스트링 기본형처럼 동작합니다. 그러나 스트링 기본형과 스트링 객체 래퍼가 항상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트링 객체는 오직 자기 자신하고만 동일합니다. 다시 노드로 hello는 new string hello false 그 다음에 new string hello false 객체 래퍼 타입의 자동 변화는 종종 당황스러운 동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x는 hello를 담아놓고 랭귀지는 잉글리시를 넣어봤자 소용이 없다. 날라가니까. 실제로는 x가 스트링 객체로 변환된 후에 랭귀지 속성이 추가되었고 랭귀지 속성이 추가된 객체는 버려진 것입니다. 다른 기본형에도 동일하게 객체 래퍼 타입이 존재합니다. 넘버에는 넘버, 불리인에는 불리인, 심벌에는 심벌, 비긴트에는 비긴트가 존재합니다. 널과 언디파인드에는 객체 래퍼가 없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기초 내용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 래퍼 타입들 덕분에 기본형 값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고 정적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래퍼 객체를 직접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기본형과 객체 래퍼 타입을 별도로 모델링합니다. 스트링과 스트링, 넘버와 넘버, 불린과 불리언, 심벌과 심벌, 비긴트와 비긴트. 그런데 스트링을 사용할 때는 특히 유의합니다. 스트링을 스트링이라고 잘못 타이핑하기 쉽고 실수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고선 2번 예제인 것 같아요. 스트링 랭스를 구하는 게 여기서 스트링을 대문자로 썼네요. 이랬을 때 랭스는 나올 것 같고
네, 여기서도 타입스크립트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잡아내고 이랬는데 여기서는 타입 에러가 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타입 에러가 나지 않을까? 문제가 없네. 그러나 스트링을 매개 변수로 받는 메서드에 스트링 객체를 전달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응? 어, 왜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 얘는 타입이 이게 아니고 이거 아닌가? 스트링 컨스트럭터인데? 네, 왜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3번으로 가면은 얘기가 나오려나 봐요. 아, 여기서는 타입스크립트가 오류를 잡아내네. include phrase 스트링 형식의 인수는 스트링 형식의 매개 변수에 할당될 수 없다. 여기는 include에는 스몰 소문자 스트링이 와야 되는데 대문자 스트링이 와서 에러인가 봐요. 여기선 왜 그런 게 없지? 랭스는 여기서도 되기 때문에 되는 건가? 그러면 여기서 include를 쓰면은 이때는 에러가 안 나는데?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까? 음, 네, 에러를 못 잡아내는 게 아쉽네요, 이거는. 음. 네, 아무튼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을 3번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다음 페이지, 60페이지. 스트링은 스트링에 할당할 수 있지만 스트링은 스트링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네, 소문자는 대문자에 네, 얘는 지금 소문자 스트링인데 이거는 오케이고 근데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거를 여기다가 대문자 스트링으로 받은 거를 소문자에 할당하려고 하니까 오류를 내네요. 왜 그렇지? 오류 메시지대로 스트링 타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라이브러리와 마찬가지로 타입스크립트가 제공하는 타입 선언은 전부 기본형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퍼 객체는 타입 본문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네. 래퍼 객체는 그렇죠. 당연히 런타임의 값은 객체가 아니고 기본형입니다. 그러나 기본형 타입은 객체 래퍼에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는 기본형 타입을 객체 래퍼에 할당하는 선언을 허용합니다. 그래서군요. 네, 이거 종이를 한번 풀죠. 래퍼 객체, 스트링 래퍼 객체입니다. 패드 스타트, 패드 엔드만 정의돼 있네? 응? 스트링이 있다고요? 제 거에는 왜 패드 스타트, 패드 엔드만 있는데? 왜 그러지? 뭐지? 어, ES5.D.TS로 잡혀요? 저는 뭘로 잡힌 거지? ES 2017로 잡혔네? TS 컴피그에 따라서 다르군요. 그럼 TS 컴피그를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서 ES 넥스트로 해놔서 그렇고, 타겟을 ES, ES5로 해볼게요. 그러고, 서버 다시 시작. 하고서, 가보면, 다시 2017인데? 타겟이 아니라 뭔가 있나?
LIB를 이걸로 해서 그렇구나. 맞지? ES5로 잡혔다. 네, 투 스트링 캐릭터에 이런 게 나오네요. 뭐, 그렇겠죠. 이거는 사실, 네, 이걸 봐서 뭘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원상 복구 해놓고, 아, 이런 거 같아요. 뭐, A는 ABC 이렇게 한 거랑, ABC 이렇게 한 거랑, A 같은 경우는 타입이 스트링인데, 이거, 네. 근데 타입 B, A는 다시 스트링이어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클래스에, 클래스가 그, 타입으로 쓰일 수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 그러니까 클래스 A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타입으로 쓰일 수 있었잖아요. 콘스트 A는 이렇게. 이거는 스트링이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이 A라는 거는 스트링의 인스턴스이면 되는데 그 스트링의 인스턴스가 이거랑 또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얘도 올 수 있고 얘도 올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아. 그,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허용을 한다라고 한 게 기본형 타입을 객체 래퍼에 할당하는 선을 허용한다고 한 게 이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게만 그런가 보다 하고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비긴트와 심볼의 경우는 뉴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형 뉴를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죠. 맞나? 뉴를 쓸 수 있나? 뉴 심볼이 안 될걸요? 네. 뉴를 쓸 게 없이 그냥 예, 그냥 써야만 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그냥 똑같이 인식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으네. 네, 타입으로 봤을 때 타입 심볼도 스몰 심볼도 똑같이 잡힌다. 똑같이 심볼로 잡힌다. 이 얘기일 것 같아요. 넘어가죠. 아이템 11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누가 자꾸 튕긴다고 하시는데 어쩌냐. 네, 11로 가겠습니다. 잠시만 안 되시면 어이구 뭐야. 네, 모바일로도 한번 접속을 시도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 11로 갈게요. 잉여 속성 체크의 한계 인지하기. 타입이 명시된 변수에 객체 리터럴을 할당할 때 타입 스크립트는 해당 타입의 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외의 속성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네, 인터페이스 룸, 넘 도어스 넘버, 실링 하이트 피트 넘버, 콘스트 R은 룸, 넘 도어스 1, 실링 하이트 피트 10, 엘리펀트 프레젠트. 객체 리터럴을 요런 예제가 바로 처음부터 나오는데 네, 인터페이스 룸을 선언을 했는데 그걸로 인터페이스를 할당을 했더니 엘리펀트는 여긴 없는데 여기 있으니까 그거를 오류로 잡아냈다. 그래서 설명에 알려진 속성만 지정할 수 있으며 엘리펀트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구조적 타이핑 관점으로 생각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오류가 발생하는 걸까요? 임시 변수를 도입해보면 알 수 있는데 오비제 객체는 룸 타입에 할당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그냥 객체로 해서 타입 선언 없이 객체로 임시 객체를 만들고서 걔한테 선언을 할당을 하면은 이거는 오케이다 이거지. 이것도 희한하네요. OBJ 타입은 넘버 어 그럼 얘는 추론이 된다고? 아니지. 얘 추론이 됐는데? 아 타입이 추론되면서 룸보다 넘어가니까 이제는 구조적 타이핑이 된다라는 얘기네요. 음. 두 예제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 구조적 타입 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종류의 오류를 잡을 수 있도록 잉여 속성 체크라는 과정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잉여 속성 체크 역시 조건에 따라 동작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고 통상적인 할당 가능 검사와 함께 쓰이면 구조적 타입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잉여 속성 체크가 할당 가능 검사와는 별도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타입스크립트 타입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아래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어디 여기요? 룸이죠. 타입 선언을 했으니까. 얘는 그냥 일반 객체로 해서 그냥 여기 선언된 프로퍼티가 다 잡힌 타입으로 추론을 한 거고 그 추론한 타입이 룸 타입보다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룸의 타입을 모두 충족시키니까 구조적 타이핑으로 오케이. 음, 넘어가죠. 42페이지. 아이템 1에서 설명했듯이 타입스크립트는 단순히 런타임 예외를 던지는 코드에 오류를 표시하는 것뿐 아니라 의도와 다르게 작성된 코드까지 찾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그 예제가 있습니다. 3번 아닌가? 4번 이거구나. 요거죠? 네, 인터페이스 옵션 아닌데? 뭐야? 여기 있구나. 네, 인터페이스 옵션 있고 크리에이트 윈도우 있고 이제 함수로 호출했어. 호출하는데 옵션이 와야 되는데 옵션에는 타이틀이랑 다크모드가 와야 돼. 근데 여기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불리언이야. 어, 타이틀도 없고 정상이고 다크모드도 여기 소문자다. 그죠? 소문자라서 에러네요. 음. 혹시 다크모드를 쓰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문자로 바꿔주면 OK가 되겠지. 네, 62페이지. 앞에 코드를 실행하면 런타임에 어떤 종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군요. 어차피 이게 없는 걸로 그냥 간주를 할 테니까. 그러나 타입스크립트가 알려주는 오류 메시지처럼 의도한 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다크 모드가 아닌 다크 모드여야 합니다. 옵션즈 타입은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순수한 구조적 타입 체커는 이러한 종류의 오류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다크모드 속성에 불리한 타입이 아닌 다른 타입의 값이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스트링 타입인 타이틀 속성과 또 어떤 다른 속성을 가지는 모든 객체는 옵션즈 타입의 범위에 속합니다. 타입스크립트 타입은 범위가 아주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옵션즈에 할당할 수 있는 몇 가지 값이 더 있습니다. 여기 5152 옵션즈가 다큐멘트 HTML 앵커 엘리먼트를 뉴로 해서 만들었네. 네, 그런 거를 다 옵션으로 때려 박아도 다 오케이다. 타이틀만 있으면 되는 거네. 그죠?
모두 스트링 타입인 타이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3페이지 할당문은 정상입니다. 옵션즈는 정말 넓은 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잉여 속성 체크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타입 시스템의 구조적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객체 리터럴을 알 수 없는 속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앞에서 다른 룸이나 옵션즈 예제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객체 리터럴 체크라고도 불립니다. 다큐멘트나 뉴어 HTML 앵커 엘리먼트는 객체 리터럴이 아니기 때문에 잉여 속성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이틀 다크모드 객체는 체크가 됩니다. 음. 음, 오류가 사라지는 이유? 오류가 사라진다고요? 오류가 사라지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타입 구문 없는 임시 변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인터미디엇 요건 오류가 있고 요거 네, 임시 타입 지정하지 않은 임시 객체를 만들어서 할당을 해봤어. 그러면 이거는 인식이 그렇게 되겠네요. 다크 모드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몰 다크 모드는 별개의 프로퍼티를 인식하고 얘는 없어도 되니까 만약에 물음표가 없으면 에러가 뜨겠지. 그거는 그거죠 뭐. 네, 이 예제가 단원문보다 선언문을 사용해야 하는 단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에즈 옵션즈가 또 있어요? 뒤에? 여기 있네. 음. 잉여 속성 체크를 원치 않는다면 인덱스 시그니처를 사용해서 타입스크립트가 추가적인 속성을 예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시그니처. 음, 제가 회사에서 많이 써먹는 거네요, 이거. 아더 옵션즈 스트링 해서 추가로 주는 거. 다크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그냥 전부 다 아무개나 오게끔 언노운으로 주는구나 여기는. 네, 이런 방법이 데이터를 모델링하는데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15에서 다룹니다. 선택적 속성만 가지는 약한 타입에도 비슷한 체크가 동작합니다. 약한 타입, 위크 타입, 전부 물음표. 어, 라인 차트 옵션즈에 전부 물음표로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인데 얘를 로그 스케일은 true라는 걸로 주고 이건 그냥 객체 리터럴이고 그 객체 리터럴을 선언해서 할당하려고 했더니 에러가 납니다. 여기는 소문자, 여긴 대문자. 그리고 뭐라고 이러냐? 로그 스케일 불리언 유형에 공통적인 속성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있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무것도 없어도 안 되나? 아무것도 없는 건 되네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타입이 왔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것 같네요. 그죠? 이 대문자에 의해서 얘로 인식이 안 되고 다른 걸로 인식이 되니까 공통되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에러다. 네. 그래서 64페이지 중간에 구조적 관점에서 라인 차트 옵션즈 타입은 모든 속성이 선택적이므로 모든 객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한 타입에 대해서 타입스크립트는 갑 타입과 선언 타입에 공통된 속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별도의 체크를 수행합니다. 공통 속성 체크는 잉여 속성 체크와 마찬가지로 오타를 잡는 데 효과적이며 구조적으로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잉여 속성 체크와 다르게 약한 타입과 관련된 할당문마다 수행됩니다. 임시 변수를 제거하더라도 공통 속성 체크는 여전히 동작합니다. 잉여 속성 체크는 구조적 타이핑 시스템에서 허용되는 속성 이름의 오타 같은 실수를 잡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선택적 필드를 포함하는 옵션즈 같은 타입에 특히 유용한 반면 적용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며 오직 객체 리터럴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한계점을 인지하고 잉여 속성 체크와 일반적인 타입 체크를 구분한다면 두 가지 모두의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늘 이걸 기억하면서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쓰다 보면은 그냥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왜 되지? 싶을 것 같을 때 요 페이지를 다시 펼쳐봐야 될 것 같아.
잉여 속성 체크가 어떻게 버그를 잡고 새로운 설계 가능성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제는 아이템 18에서 다룬다고 하니까 아이템 18을 보면 되겠네요, 이따가. 네. 또한 임시 성소를 도입함으로써 잉여 속성 체크 문제를 해결하지만 문맥 관점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예제는 아이템 26에서 다룹니다. 넘어가죠. 아이템 12.